반년을 넘게 고민하고 망설였습니다.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 (117kg) 도주원 씨는 마지막이란 절박함으로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식단과 운동으로 체중 감량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이 배고픔이나 이 식욕 같은 것은 이제 하루 종일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참는 것도 사실 더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만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식사량을 줄이는 수술이거든요. 본인이 먹을 수 있는 양이 100이라 그러면은 한 20% 30% 정도로 줄어서 식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먹으면서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이게. 음식 섭취량을 줄여 비만을 치료하는 수술.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위인데요. 전체 용적 중에서 한 20% 정도만 놔두고 제거를 하는데, 제거되는 부분이 이제 위에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위 주변을 박리한다 그래요? 위의 80%를 잘라내는 위 소매 절제술. 초고도 비만인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10년 만에 6.6%. 한국인의 비만 유병률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고도 비만 1.7배, 초고도 비만 3배. 비만도가 높을수록 증가 추세가 큽니다. 개인의 노력에 의한 다이어트라든지 약을 이용한 체중 감량은 BMI 25에서 30 사이에 시도해 볼 만한 것이고요. BMI 3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가지고 체중을 줄여주는 것이 거의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는 게 지금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식사 준비가 한창인 주방. 정해진 양만 먹기 위해 무게를 잽니다. 이 정도만? 아니, 줄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위 소매 절제술을 받은 정성민 씨. 예전에 입던 바지거든요. 수술하기 전에 한창 입던 바지인데 한 이 정도? 수술을 받은 지 9개월. 58kg가 줄었습니다. 한 이 정도? 이거 방송 볼 때마다 한 번씩 해보고 싶었던 건데. 엄청 많이 빼셨네요. 네. 한눈에 보기에도 성공적 감량. 초고도 비만이었던 그는 수없이 다이어트에 도전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렇게 힘들게 걸으면은 갑자기 이제 무릎에 통증이 생기고 발목에 통증이 생기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운동하고 막 이틀 쉬고 3일 쉬고 심하면 일주일 쉬어버리니까 뭐 운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쉴 때 그렇다고 적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자력으로 살을 빼는 거는 현재 상태에서 불가능하겠구나. 마지막 선택이었던 수술을 끝낸 뒤 식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3끼를 챙겨 먹고 있죠. 먹는 음식이 달라지면서 식성도 변한 것 같답니다. 라면 같은 거 먹었을 때도 옛날에 맛있게 먹었는데 그 똑같은 양을 그래서 생각 없이 집어서 오랜만에 라면이다 하고 집어가지고 먹으면은 생각보다 맵고 자극적이고 기름지고 집어 넣은 양이 많아서 당황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간극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식단 조절과 함께 운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팔 힘 빼시고 우리 벌써듯이 그냥 손들어 하실 때처럼 매일 2시간 이상 하는 운동. 근력 키우기에 집중합니다. 처음에 저랑 만나셨을 때 체중이 한 110kg 빼셨어요. 저랑 운동 한 2-3달 정도 병행을 하시면서 목표량도 올라가시고 1kg 정도 올라가시고 체지방률도 거의 7, 8% 정도 빠진 상태. 굉장히 한순 다이어트에 따라 좋은 예라고 보겠습니다. 상승 다이어트. 체지방이 줄고 근육량은 늘어나는 이상적인 체중 감량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쳐다봤을 때 본인이 본인을 인지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네 라고 하는 게 진짜 괜찮은 몸인 것 같아요. 1에서 10 정도라고 하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러려고 수술한 거니까요. 요요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
수술만이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cousin who was one day fat but is now lean because she just ate less and exercised more, and she's got it under control. So we're not interested in her anymore because she doesn't have a weight problem. We're only interested in the people for whom that didn't work. Now that might have been 99% of them. We don't know. But the ones for whom it didn't work are the ones that we're trying to help now. 감량 체중을 유지하는 어려움은 우리가 이미 타고났다고 말하는 사람. So this is the facility, the genomics facility. And so it's here where we do a lot of our genetics work. We sequence DNA, I look at genes. I specialize in looking at body weight. And obesity is one end of the spectrum of body weight. And some of the work we actually do within this lab is to try and understand how genes differ between lean people and obese people. And we look at their genetics here in this lab. 비만의 유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유전자 비교 분석 결과 살찌게 하는 유전자, 비만 유전자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We now know of over 1,000 genes that play a role in our body weight and play a role in our feeding behavior. And that's the reason. That's what I think about obesity. I think obesity is a primarily genetic condition that influences our brain. 우리는 왜 살이 찌는 걸까? 유전자 속 DNA,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이 우리가 살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무려 1000여 개의 비만 유전자가 언제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따라 살찜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특정한 유전자 한두 개가 고장나서 살이 많이 찌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체중이 한 1kg 더 찌고, 요거 있으면 또 한 2kg 더 찌고 하는 유전자들이 한 뭐 수백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한 뭐 12개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남들보다 체중이 한 10kg 더 늘 위험이 훨씬 높은 거죠. Your brain hates it when you lose weight because it considers it reducing your chances of survival. It's a big red flag. Okay, the moment you start to lose weight, your brain is going, uh-oh, wait a minute, time out, folks. Why are you losing weight? There's not enough food. 비만 유전자는 언제부터 작동한 걸까? 그 시작은 인류 초기 구석기 시대로 올라갑니다. 현존하는 예술작품 중 가장 오래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상. 구석기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너스상의 모습은 지금의 비너스와 많이 다릅니다. 가슴과 배, 그리고 엉덩이와 허벅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각돼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 비만한 신체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출산 경험이 있는 중년 여성의 몸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빌렌도르프 비너스에 대한 가장 고정적인 정의는 풍요, 다산, 생산력의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살찜은 축복이었습니다. 고대 비너스상은 모두 같은 모습입니다. 비너스상을 몸에 지니고 다녔던 사람들, 행운의 상징이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그때, 극한의 굶주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언제나 먹을 것이 부족했죠. 그때 인류를 영유하게 해준 것이 비만 유전자. 인류를 생존케 한 축복의 유전자였습니다. We never had enough food. We were chasing after the antelope. We were digging up roots, okay, to try and actually eat. If a drive to actually make you eat more, evolutionarily speaking, was a good drive to have when we didn't have enough food. The problem we have is we have feast-famine genes, but are living in a feast-feast environment. So it's feast all the time. There's antelope everywhere. And so as a result, our genes, which are designed to eat when there's food, will keep eating. And so you end up with obesity. 굶주림의 시대는 끝났고 풍요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극한의 기아가 아닌
과식이라는 풍요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유전자는 저주의 유전자가 됐습니다. 한국인 비만 전장 유전체 분석. 8만여 명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해 한국형 비만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비만 유전자 게놈 지도가 완성된 겁니다. 대략 여기에 있는 한 20개 정도의 유전자들이 지금 비만과 관련이 있다고 나왔고, 이 중에서도 크기가 가장 큰 애들에 해당하는 5개를 추리면 그 5개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이렇게 5개가 된다. 비만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는 스닙 형태로 존재합니다. 인간의 몸을 한 권의 책으로 봤을 때 23쌍의 염색체가 챕터, DNA가 문장, 글자가 스닙입니다. 스닙의 변이가 심하게 일어날 경우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제천에 가다라는 문구에서 제가 IA로 바뀌면 별 문제가 없지만 제가 인으로 바뀌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몸무게 기준으로 봤을 때 유전적으로 제일 위험이 낮은 군하고 제일 위험이 높은 군을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대략 한 6kg 정도 몸무게가 지금 평균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만을 유전적 관점에서 비만 유전자는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것을 먼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다만 얼마나 중요한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는가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폴리제닉한 오비시티가 있습니다. 요요 현상을 겪고 있는 박민석 씨. 뭐 하고 있었어? 게임하고 있고. 4살 터울 동생 민규 씨와 함께 지냅니다. 민규 씨 역시 비만 체형. 민석 씨는 3년 전 초절식 다이어트로 80kg를 감량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쪘죠. 비슷한 체형의 두 형제. 비만은 그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비롯해 3형제 모두 비만, 가족 모두가 살과의 전쟁 중입니다. 난 저희 어머니시고요. 저희 이제 큰형, 둘째형, 이제 마지막 저.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 좀 통통한 체격이셨기 때문에 보다시피 저는 이 정도 되고, 둘째 동생이 저보다 좀 더 심하고요. 막내 동생이 그나마 저희 형제 중에 제일 왜소하고요. 좀 살이 유전은 있다고 봅니다. 박 형제는 성장하면서 비만 유전자가 발현된 것 같다 말합니다. 이거 저하고 둘째 동생. 어린 시절은 그저 통통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졸업 무렵엔 비만, 중학교를 졸업할 땐 초고도 비만이 됩니다. 점점 찐 살이 비만 유전자 때문일까? 박민석, 박민규 형제에게 비만 유전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만 유전자형으로 체형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개인 유전자형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이 체지방 감량을 할 때 어떤 맞춤형으로, 개인 맞춤형으로 좀 더 전략적으로 더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비만 유전자의 수는 100여 개. 박 형제에게 어떤 비만 유전자가 발현됐는지 분석해 봅니다. 박민석 씨는 살이 잘 찌는 유전자와 요요가 잘 되는 성향의 유전자가 발현됐습니다. 동생인 박민규 씨 또한 형과 똑같은 비만 유전자가 발현된 것으로 확인됐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박민석 씨 가족의 비만은 유전자의 탓일까? 쉽게 살이 찌고 요요가 잘 되는 성향으로 나왔고요. 반면에 한번 지방으로 저장된 에너지는 잘 소모가 안 되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체중이 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비만 유전자 발현,
살이 잘 찌는 체형으로 만드는 그건 FTO와 MC4R입니다. FTO was the first gene that we identified that could explain why some people were different body sizes, not just extreme, not just the extreme weight. And as a result, we were interested in trying to find out how it worked. MC4R sits in the fat sensing path. When they have an MC4R mutation, all of them always pick the highest fat curry. So the MC4R not only makes you eat more, it makes you eat more fat. 효소 형태로 온몸에 분포된 FTO는 지방을 더 많이 그리고 빠르게 저장시킵니다. 뇌의 시상하부 쪽에 분포한 MC4R. 식욕 관련 호르몬을 자극해 식욕을 폭발시키죠. 때문에 비만 유전자가 발현될 경우 더 많이 먹게 되고 쉽게 살이 찌는 겁니다. What our genes do is influence our feeding behavior. And so some people just want to eat more than others. And that is why some people are small, medium, large in the environment we live in. They're located in the brain, the expression of these genes. They would work through metabolism, through the central nervous system, and through hormones to control fat accumulation. 비만 유전자가 발현되면 뇌에서 식욕을 폭발시키는 호르몬이 분비돼 많은 음식을 먹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혈당을 비롯해 체지방 수치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신체 기관의 변화를 일으키죠. 소화기는 물론 장내 미생물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비만할 수밖에 없는 몸이 된다는 겁니다. If you've got the gene, you will become fat. It's about saying, if you've got the genes, you are more vulnerable to the current food environment. 이로 인해 체중 감량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만을 자신의 탓으로만 돌립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지? 똑같이 먹는데 저만 찌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만 그러지? 나는 움직이는 것도 쟤네들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고 막 하는데 왜 나만 그러지? 나한테만 내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마음은 막 빼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맘처럼 잘 안 되고, 뭐 또 먹고 막 이러면서 더 안 좋아지죠, 상황이. 좀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도 없고 비하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거죠. 진짜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가끔 거울로 볼 때 그런 생각 많이 들죠. 비만은 개인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조나단 베일러. 게으르거나 자기 관리를 못해 일어나는 일이 아니랍니다. I always felt that it was my fault, that I was doing something wrong, and then I would start eating and I would gain weight. I've lost probably the weight of 1 or 2 men in my lifetime, and I gained it all back. If I got upset, I'd go through drive-thru and sit in the car, eat my double cheeseburger, and cry the whole time I did it. 비만 유전자로 바뀐 우리의 몸. So many people are looking for the perfect solution. That doesn't exist. Most people will think you just need to eat less and exercise more. That is false. If you have an elevated set point or a set point that is working to keep you obese, you can exercise as much as you want and eat as little as you want, but your set point will win out and you will remain obese long term. 세트 포인트는 뇌가 인식하고 저장하는 개인별 적정 몸무게인데요. 비만 유전자 발현으로 생기는 가장 큰 변화. 몸이 기억하는 체중. 체중 설정 값이 높아집니다. No matter what you do or what you try, it feels like there's an invisible force that's working to keep you at a specific weight. That's your set point weight. That's your brain, your hormones, and your gut all working together to keep your weight at this specific range, regardless of how little you eat or how much you exercise. 비만 유전자가
식욕, 장내 미생물, 호르몬에 영향을 주어 체중 설정값을 높입니다. 체중 설정값이 높아지면 모든 신체 활동을 조정해 비만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듭니다. 살을 빼도 금방 요요 현상이 일어나죠. These set points can vary quite a bit and are very heavily genetically predetermined by our grandparents as well as our parents. The key is to change your set point, and the way you change your set point is by changing the quality of what you eat rather than the quantity. 높아진 체중 설정값. 그것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양소가 높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는 질 높은 음식. 막힌 싱크대처럼 몸의 신진대사가 막히면 체중 설정값을 높입니다. 싱크대를 뚫어내듯 몸의 신진대사를 뚫어주어야만 체중 설정값이 낮아집니다. Rebalances your hormones and causes healthy bacteria to grow in your gut. This lowers your set point and allows your body to fight to stay slim as vigorously as it might be fighting to stay overweight. 특정 염기 서열이 스위치를 켜냐 끌 거냐 이 결정을 하는 게 바로 음식이에요. 그래서 유전자의 영향은 고정불변이 아니고 내가 먹는 음식에 의해서 좋은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질 수도 있고 나쁜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질 수도 있는 거예요. We can't change our genes yet. So what should we do with these risk genes? We need to find a way of fixing our food system. 짠! 내가 비교 좀 해볼게. 이게 내가 예전에 한참 쪘을 때 입었던 청바지. 봐봐. 이야. 한경민 씨는 다이어트 중입니다. 지금 이만큼이나, 그러니까 몇 인치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만큼의 차이나. 저는 5cm 차이 나는데? 5cm는 아니야, 10cm지.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한경민이라고 하고요. 키는 156cm고요. 몸무게는 현재 67입니다. 지금 한 12kg, 11kg 정도 감량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름은 한경화고요. 그리고 키는 156에 몸무게는 지금 정확하게 안 재봐서 모르는데 한 50, 49, 5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매처럼 보이는 두 사람. 그녀들은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다른 체형을 가지고 있지만 어린 시절엔 똑같았습니다. 20대까지만 해도 비슷해 보였죠. 하지만 30대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해 40대엔 전혀 다른 체형이 됐습니다.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가 체중 차이가 클 확률은 1% 미만.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그녀들은 요가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업 올라가세요. 동생은 요가 및 필라테스 강사로, 상태를 유지해서 언닌 상담실장으로 일합니다. 점심시간. 두 사람이 같은 도시락을 먹습니다. 언제 같이 가요, 쌤? 동생은 육식 위주의 식사를, 언니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비비니까 간이 많네. 식성이 다른 쌍둥이 자매. 고기 위주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고기하고 중간에 뭐 방울토마토나 이런 거 간식으로 조금 먹고요. 저희 언니는 정말 탄수화물을 조금 안 먹으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탄수화물 중독이었어요. 왜? 좋아하니까. 좋아하니까 그걸 좋아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끊어요. 진짜 한 30년, 40년 동안 먹어왔던 건데 그래서 물론 체중이 이렇게 늘어났지만 좋아하는 음식도 먹는 양도 다릅니다. 이것이 유전적으로 동일한 두 사람의 체형을 다르게 만들었을까? 또 다른 일란성 쌍둥이 류재경, 류재현 씨. 두 사람의 체형은 똑같습니다.
나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다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저거야. 이게 재현이. 식성까지 똑같은 두 사람은 평생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집에서 보통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깻잎 장아찌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밥에 해서 먹는 거 좋아해요. 저희 둘은 간식을 잘 안 먹는 편이에요. 뭐 이런 아이스크림 같은 거. 사실 부모님이 해주시는,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을 보통 먹는 편이라서 집에서는 공통적으로 먹는 것 같아요. 식단과 체형이 같은 쌍둥이와 다른 쌍둥이. 장내 이상물 검사하는 키트거든요. 음식은 그들의 비만 유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걸까? 두 일란성 쌍둥이를 대상으로 분변 검사를 진행.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차이를 확인해 봅니다. 동일한 유전자임에도 체형이 다르다면 유전자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이 분명 존재할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제2의 제놈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조성을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살찌는 형질로 변할 수도 있고 살이 안 찌는 형질로 바꿀 수도 있고요. What you eat and how much you eat is in large part not a function of willpower or even your preferences. It has to do with the organisms that live in your gut and what they want to eat. 마이크로바이옴은 비만 유전자의 영향을 받아 체중 설정값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의과대학의 실험 결과 체형이 다른 일란성 쌍둥이의 분변을 쥐에 이식했을 때 비만 체형의 쌍둥이 분변을 이식받은 쥐는 살이 찌고 마른 체형의 쌍둥이 분변을 이식받은 쥐는 체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결과 분석이 끝났습니다. 쌍둥이들에겐 어떤 차이가 있을까? 네, 현재 그 쌍둥이 분석 결과 이제 남자 쌍둥이는 유사도가 90%가 나왔고 여자 쌍둥이 같은 경우는 유사도가 10%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체형이 같은 남자 쌍둥이의 마이크로바이옴 유사도는 90%. 서로 다른 여자 쌍둥이 유사도는 10%. 여자 쌍둥이의 경우 뚱보균이라 불리는 유해균과 마른 체형을 유지시키는 유익균이 차이를 보였습니다. 유해균과 유익균, 마이크로바이옴만으로 체형까지 추론합니다. 한경화 분이 좀 더 마른 체형이 아닐까 생각되고 이제 한경민 같은 분이 이제 비만인 체형이 아닐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